김중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It's all just too much.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굳게 닫힌 진실의 I can't 문을 hold it 열어젖혔다. back 1950년 8월, 대구는 숨막히는 더위로 가득했다. 타는 듯한 햇볕 아래 22살 이영수 상병은 유학산 참호에서 북쪽 능선을 주시했다. 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다. 상병, 적동태는 어떤가? 김만철 중사의 물음에 영수는 돌아봤다. 일본군 하서관 출신의 베테랑. 만철의 얼굴에는 이미 전쟁의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헬멧을 쓴 채 다가왔다. 중사님, 적병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대 규모 이상으로 보입니다. 영수의 보고에 만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북한군의 대공세를 예감했다. 지난 열흘간 총성과 포성이 끊이지 않았다. 물 마셔라. 탈수되면 싸움도 못한다. 만철은 수통을 건넸다. 영수가 물을 마시는 동안 멀리 328고지에서 포성이 울려 퍼졌다. 그곳에서는 15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한편 다부동 사단 지휘소에서 백선엽 준장은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30세의 젊은 사단장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적은 쉼없이 밀어붙이고 손실은 날마다 늘어갔다. 서단장님, 12연대에서 보고입니다. 수암산 방면 적 공격이 거셉니다. 탄약이 부족합니다. 작전 참모의 다급한 보고에 백선엽은 이를 악물었다. 탄약 부족은 며칠째 반복되는 보고였다. 병력 7,600명, 적은 2만 1,000명, 화력 비율 1대4. 압도적인 열세에도 물러설 곳은 없었다. 다부동이 뚫리면 대구가 뚫리면 부산이 위험해진다.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했다. 탄약은 내가 직접 미군 측에 요청하겠다. 12연대에 전해라.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작전 참모가 나간 후 백선엽은 창밖의 포성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유학산 동격 12연대 3대전은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박재호 소령은 병사들의 사기를 점검했다. 대부분 20대 초반, 학도병도 섞여 있었다.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는 얼굴들. 대대장님, 적이 옵니다. 초병의 외침에 박재호가 고개를 들었다. 능선 위로 북한군의 인해 전술이 시작되었다. 갈색 군복의 적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비명이 터졌다. 박재호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사격 개시! 진지를 사수하라! M1 소총과 카빈 소총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적병들이 쓰러지지만 또 다른 적병들이 몰려왔다. 국군 병사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옆에서 참호를 지키던 학도병 김동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18살이었다. 동환아! 동환아! 같은 학교 출신 박만식이 달려갔다. 그러나 동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만식은 눈물을 흘리며 동환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총알이 바로 옆 클벽에 박혔다. 적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학도병, 정신 차려! 싸워야 해! 김만철 중사가 만식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만식은 눈물을 닦고 소총을 들었다. 방화쇠를 당겼다. 적병이 쓰러졌다. 또 당겼다. 또 쓰러졌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동안의 원수를 갚아야 했다. 전투는 밤새 이어졌다. 새벽이 되어서야 적이 물러갔다. 진지 주변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다.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있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녹초가 되어 참호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재호 대대장은 피 묻은 얼굴로 병력을 점검했다. 어젯밤에만 50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 대대병력의 4분의 2이 사라진 것이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그러나 햇살은 차갑게 느껴졌다.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이미 감정이 마비된 것이다. 이영수 상병은 동환의 시신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만식을 발견했다. 만식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만식아, 가야 해. 다음 공격에 대비해야 하니까.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 동환이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고향에 돌아가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만식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뿐이었다. 저 멀리서 또다시 포성이 울렸다. 적이 다시 오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328고지에서는
15연대가 6번째 탈환 작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고지는 이미 15번이나 주인이 바뀐 상태. 정상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김동빈 대령은 병사들 앞에 섰다. 남은 병력은 3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동지들, 저 고지를 다시 빼앗아야 한다. 저 고지가 뚫리면 다부동이 뚫리고 대구가 뚫린다. 우리 뒤에는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들이 적에게 짓밟힌다. 병사들의 눈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총겸을 장착하고 돌격대형을 갖추었다. 김동빈 대령이 칼을 빼어들고 외쳤다. 돌격! 함성이 산을 흔들었다. 병사들이 고지를 향해 뛰어 올라갔다.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선두에 서 있던 병사들이 쓰러졌다.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병사들이 밀려왔다. 수류탄이 날아다녔다. 폭발음이 연속으로 타졌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백병전이 벌어졌다. 박성호 일병은 적병과 뒤엉켜 구르고 있었다. 적의 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옆에서 총성이 울렸다. 적병이 힘없이 쓰러졌다. 성호가 고개를 돌리자 전후 이동현이 연기나는 총구를 들고 서 있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성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숨을 몇 번 깊게 들이쉬고 다시 소총을 들었다. 적병이 또 달려왔다. 방아쇠를 당겼다. 쓰러졌다. 또 당겼다. 또 쓰러졌다. 탄창이 비었다. 새 탄창을 끼울 시간이 없었다. 성호는 개머리판으로 적의 머리를 내리쳤다. 2시간 후 고지는 다시 국군의 손에 들어왔다. 그러나 300명 중 살아남은 자는 150명도 되지 않았다. 백선엽 준장도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후송을 거부했다. 부하들이 죽어가는데 나만 빠질 수 없다. 그날 밤 사단 지휘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난 이틀 동안의 손실이 너무 컸다. 사단장님, 미군 측에서 증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다. 백선엽의 눈이 빛났다. 어느 부대가 오나? 미 27년대입니다. 마이켈리스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울프하운드, 늑대 사냥개라는 별명을 가진 정예부대였다. 각 연대장은 현재 진지를 사수하라. 후퇴는 없다. 물러날 곳도 없다.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그것만 기억하라. 8월 16일 아침에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B-29 폭격기 편대가 녹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외관 서북쪽 낙동강변 일대에 융단 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98명의 B-29 폭격기가 960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융단 폭격이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폭격은 26분 동안 이어졌다.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병사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적은 죽지 않았다. 폭격이 끝나고 몇 시간 후 북한군은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융단 폭격에도 불구하고 적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후퇴하지 마라.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 이정민 대위는 빈 권총을 집어던지고 군도를 뽑았다. 적 장교가 다가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동시에 칼이 허공을 갈랐다. 이정민의 칼이 적 장교의 어깨를 찔렀다. 적 장교가 쓰러졌다. 돌아보니 적병이 총겸을 들고 서 있었다. 이정민의 등에 총겸이 박혀 있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파란 하늘이었다. 그날 저녁 12연대의 유악산 진지는 함락되었다. 백선엽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악산을 잃으면 다부동 전체가 위험해진다. 역습 준비를 하라. 오늘 밤 유악산을 탈환한다. 백선엽의 목소리가 지휘소를 울렸다. 모두가 침묵했다. 멈춰. 앞쪽 20m 거리에 적의 보초가 서 있었다. 만철은 조용히 군도를 빼어들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다가갔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참호 안에서 잠을 자던 적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총성과 폭발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새벽 4시, 유학사는 다시 국군의 손에 들어왔다. 병사들은 참호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눈물도 흘렀다. 백선엽 준장에게 철환 보고가 전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감사와 안도,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8월 18일, 미군의 제27년대가 다부동에 도착했다. 마이켈리스 대령이 직접 백선엽 준장을 찾아왔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백장군, 듣던 대로 대단하셔.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잘 버텨주셨어. 백선엽은 쓴웃음을 지었다. 버틴다기보다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마이켈리스는 병력을 이끌고 다부동 북쪽 고지대로 이동했다. 멈춰!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바다에 빠져야 한다. 사단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쏘아라. 백선엽은 권총을 치켜들고 적진을 향해 뛰어갔다. 병사들이 사단장을 따라 돌격했다. 공포에 질려 도주하던 그들이 이제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8월 23일 328 고지에서 또다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고지 정상은 피바다가 되었다. 시체를 밟고 싸워야 할 정도였다. 김동빈 대령은 더 이상 팔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전선을 떠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텨라! 만철은 연기를 내뿜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모르겠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무서워도 싸워야 해. 8월 24일 전환점이 찾아왔다. 적의 기세가 꺾이고 있었다. 보급선이 끊기고 병력이 바닥나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이영수 노인은 가끔 그곳을 찾는다.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다. 동환이, 만식이, 이정민 대위. 자네들이 있었기에 내가 살았네. 자네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살았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진다. 김만철 중사는 전쟁이 끝나고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전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영수 노인은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동환아, 만식아, 봐라. 우리가 지킨 나라야.